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의 중동 정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중동 열국들, 특히 이란을 비롯해 시아파 저항의 추격에 시달려왔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연전연승, 상승불패의 신화를 재현한 1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해왔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 친이란 민병대예요. 전부 항복하거나 무너지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불가침 더 이상 까불지 않겠습니다를 선언하면서 찌그러졌고, 맹주인 이란조차 두 차례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다가 모두 반격탄을 맞고 주저앉았어.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멸망하는 것도 돕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촉발물이 된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의 휴전도 합의에 이르렀고,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처럼 뻗대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후티 대변인 무하마드 압둘살람은 가자 지구에서 휴전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휴전이 발표되자마자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겠다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아파 저항의 축의 최후 생존자인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든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끝내고 싶었을 테지만, 명색이 40만 대군의 대규모의 로켓 드론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자랑한다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을 두려워해가지고 지도부부터 수도를 떠나서 도망쳐버리고 휴전 소식이 들리자마자 내빼는 모습이 참으로 가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두 나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1차전은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이스라엘이 가장 공을 들인 가자 지구의 휴전은 트럼프의 재취임 직전에 성사된 파이널 퀘스트였습니다. 당장 휴전을 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지옥 맛을 보여주겠다는 트럼프의 호통과 함께 이스라엘도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 휴전을 선물하고 서한 지구를 받겠다, 뭐 그런 거요. 이걸 보시면은 이스라엘 휴전 선물 주고 요르단 서한 합병을 노린다. 트럼프를 업고 이란 핵시설 타격을 노릴 수도 있다. 지옥이 될 것이다. 트럼프 강력 경고의 가자 휴전.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중동의 평화를 성사시키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이때까지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지만 누가 이거를 바이든의 업적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가자지구 휴전의 전격 합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간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춰섰다.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인질 33명 석방. 인질 중에 생존자를 먼저 석방한 후에 시신을 귀환시킨다.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나머지를 전부 석방하는 것. 1차적으로 33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보내고 이렇게 한답니다.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 여군 1명당 50명 이렇게 교환도 하기로 했대요. 어쨌든 가자지구 전쟁은 개전 15개월 만에 일단 이제 6주 42일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협상 조건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하지, 팔레스타인 죄수나 포로를 풀어주는 것은 딱히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보시면은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 인원은 990명에서 1650명 사이. 휴전 첫 단계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 휴전 기간 동안 매일 트럭 600대분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 가운데 트럭 50대는 연료 운반. 휴전 16일차가 되면 나머지 그 인질 석방과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논의한다. 3단계는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 줄곧 반대하던 하마스는 지난달 필라델피 회랑에 이스라엘군 주둔을 수용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던 바 있다. 일단 인질을 33명 돌려봤는데 최대 1650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를 풀어주고요. 휴전 기간 동안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지 않고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도 논의된대요. 하마스에서도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군 주둔을 수용하기로 했다는데 정작 실제 휴전 협상에서는 완전 철수로 바뀌었죠. 또 보세요. 철검 전쟁을 선포하고 하마스 소탕전에 나섰다. 이후 하마스는 이스마일 하니에, 야히야 신와르 등 수장들이 잇따라 살해당하며 지도부 괴멸 상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무장대원 17,000명 이상을 살해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의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46,707명이 숨지고 11만 26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난 1년여간의 전쟁에서 하마스의 지도부 대부분을 괴멸시키고 17,000명을 사살하고 그동안 발생한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도 15만 6천 명이 넘어가는 터라 굳이 군대까지 계속 주둔시키지 않아도 더 이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까불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하마스가 도발한 것 때문에 저렇게 박살이 났는데 계속 가자지구 주민들이 하마스를 지지할 것인가? 하마스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계산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은 가자지구가 완전히 그냥 절단났죠. 가자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전쟁 이전으로 복구하려면 최소한 2042년,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이상 봐야 된대요. 2042년. 그러니까 저기 널브러져 있는 잔해물 치우는 데만 8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뭐 새로 건물 짓고 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란 동네가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봐주는 족속들이 아닌데 어째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이라는 조건을 빼면서까지 휴전을 서두른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재정비입니다. 보시면은 바이든 이스라엘 무기 원조 보류 의견에도 11조 원어치 판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수출하는 거예요. 8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 드론, 포탄, 공대지 미사일, 소구경탄, 통합 정밀 직격탄 등이 포함.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체들이 자국의 무기고와 탄약고를 가득 채우고도 해외에 팔아먹을 만큼 많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긴 했지만 그동안 치렀던 전쟁이랑 퍼부은 양을 생각하면 이제는 이스라엘군도 슬슬 보급이 피크에 다다를 각이에요. 바이든이 퇴임 전에 이스라엘에게 판매를 승인한 품목들도 대부분 미사일, 드론, 포탄을 비롯해가지고 탄약 위주인 걸 보면 확실히 그렇잖아. 일단 탄약이 없으면 싸우질 못하니까요. 다음,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를 공급받아 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을 포함해 4만 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살해했다. 무기 원조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거세다. 지난해 8월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다른 군사장비를 포함해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같은 해 11월 6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이전하기로 했다. 한 30조 4천억 좀 넘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는 무려 30조 원어치에 달했고, 수입 액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량이 많아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아직 후티 반군이라는 강적이 건재한 상황이라서 하마스한테 계속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쪽을 빨리 정리하고 전력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상은 이스라엘 내정의 변동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들의 의석표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당이 없어요. 이게 뜻맞는 정당끼리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차지한 곳에서 연립 내각, 즉 연정을 구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을 비롯해서 그를 지지하는 극우 및 우파 정당들, 그 정당들의 의석을 총합했을 때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2026년에 있을 다음 총선에서 네타냐후 쪽 그룹이 밀려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극우와 우파를 합쳐서 49석, 중도와 진보를 합쳐서 중도랑 좌파 이걸 합쳐가지고 61석에서 66석, 아랍계 정당은 5석에서 10석 정도가 예상이 돼가지고 120석 중에 61석만 되어도 총리직을 차지하는 룰로 볼 때
다음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실각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가뜩이나 부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전쟁으로 회피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질질 끌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 이상의 민심 이반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군대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빠른 휴전이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실각할 경우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사람은 베니 간츠이고, 이 사람은 본 게시탐정이 2020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인사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유연성이 있고 군 출신으로 국방과 안보에도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출신이거든요. 무엇보다 실무적인 평화와 안정 위주의 정책을 견지하는 인물이기에 중동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스라엘 측 대표로 나오기 안성맞춤이에요. 이 인물의 집권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내부 문제로 인해 매우 어정쩡한 조건으로 휴전을 맺은 셈인데, 이런 경우 반드시 뒤끝이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인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티 반군도 분위기 파악을 하며 납작 엎드린 겁니다. 본 게시탐정이 예전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갈아버리기 위해 사막지대로 밀려난 예멘 정부군과 제휴해서 협공할 것이라는 예측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예멘 정부군 주말에 3개 주에서 후티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 예멘 정부군이 전국 여러 주에서 후티군의 공격을 받아 이를 격퇴했으며 반군에게 다수의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안겨줬다고 발표했다. 예멘 국방부. 성공적으로 후티군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존재감 1도 없었던 진짜 예멘 정부군이 갑자기 언론에 나와가지고 후티 반군과의 그 전투 성과를 보도하기 시작해요. 예멘 정부가 있었구나. 또 보세요. 후티군의 포병부대와 총격부대, 무인기 폭격 등, 총격부대가 뭐야? 그냥 보병이지. 강력한 공격을 정부군이 무사히 방어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돌발적인 격전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결과 양측에서 모두 여러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예멘에서는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내전이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보병, 포병, 드론까지 공지합동으로 출동한 후티 반군의 강력한 공격을 정부군이 무사히 방어하고 격퇴했다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멘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 쳐들어온 것을 방어했으니 이제는 공격할 차례라 그거야? 이스라엘과 함께. 옛적의 여호수아가 7년 전쟁 끝에 가나안 31왕을 쳐부수고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과 쳐부수지 못한 왕들이 수두룩 빽빽했듯이 지난 1년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조리 다 쳐부수고 승리하나 싶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고 멀 뿐입니다. 일단 헤즈볼라와 하마스와의 휴전은 기간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될 건지가 또 관건이에요. 트럼프 취임 후에 서한지구의 운명과 황금돔 사원 및 제3성전의 진행, 또 예멘 후티 반군 토벌,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갈릴리 기동전, 네타냐후의 실각 여부 및 베니 간츠의 향배 등 앞으로도 눈에 불을 켜고 볼 거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본 게시탐정의 중동 관련 방송 컨텐츠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 이러면서 방송할 거리 보는 거지 뭘.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